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했고요.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를 끄집어내는 것부터 인수분해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곱셈 공식 10가지를 외우고 있다면 인수분해 공식쯤이야. 거꾸로만 외울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안 외우면 그냥 전개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전개만 하면 되는데 그거랑 다르게 저기 뭐야 인수분해 공식은요. 그 합쳐놨던 거를 쪼개갖고 분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공식 없이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수분해 공식을 더 우선적으로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 크게 카테고리 두 개를 나누자면 곱셈 공식 변형과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변형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이 많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 특히나 내가 적어줬던 부분들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중에서는 첫 번째 뭐 덩어리가 보이면 치환해라. 치환해서 계산하면 된다. 괄호가 4개 곱해져 있는 꼴은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치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그 조금 다른 결이지만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x제곱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었고요.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굴 기준으로?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하고 뒤에 있는 애를 어떤 하나 덩어리의 제곱꼴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또 뭐죠?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3개는요 99.9%그 순환꼴이고요. 순환식이고요. 99.9%? 아니 죄송합니다. 한 80%. 무조건 문자가 여러 개, 2개 이상 보이게 되면 뭘 하면 돼요?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제일 작은 문자를 골라서 그 A는 3차까지, 이 B는 2차까지, 뭐 C는 3차까지 있으면 B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공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통 인수가 보이도록 식이 정리가 되는지를 구분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있었죠.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3y제곱 쉬운 걸로 갈까? 암산이 안 돼. 더하기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거 아마 맞을걸? 이거 인수분해 될걸? 이걸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x제곱 더하기 그냥 더하기 마이너스 4y 더하기 3 x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5y 더하기 2 그래서 3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4y 플러스 3인데요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더라. 가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뭘 이용해서 2차끼리 1차끼리 상수항을 봐서 식을 x-3y와 x-y로 나누고 얘를 나눠서 크로스로 곱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끝이더라.
그래서 결론 x-3y 더하기 2 곱하기 x-y 더하기 1. 여기도 계산해주면 x-3y 더하기 1 곱하기 x-y 더하기 2.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봐라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네, 시간이 좀 남으면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앞에 있는 개념부터 조금, 3단원 개념부터 좀 적어보겠습니다. 예, 개념 시작하겠습니다. 네, 펴주시고요. 이 정석의 구조가 왜 이걸 업데이트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애들이 신경 써도 되게 괜찮은 교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교재인데, 이 교재를 굳이 끝까지 악착같이 지들 멋대로 지들이 기준이 되는 줄 알고 이게 구조를 안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일반 교과 과정이랑 이 책이랑 커리큘럼이 달라요. 모든 시중교재 통틀어서 정석만 달라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너무 싫은데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죠?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 했습니다. 첫 시간에. 너 항등식이 뭔지 알아?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99%) 사실 1%는 왜 깎았냐면요, X라고 하지 않고 미지수라고 해도 좀 더 문자 혹은 이렇게 바꾸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네, 멘트가 정확했습니다. 뭐라고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선생님, 식이랑 등식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가끔 애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식이라고 써놨는데 애들이 기억할 때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얘들아 2 더하기 3 식이다? 이건 식이야. 는 4 이건 등식이야. 무슨 등식이야? 거짓인 등식이야. 그럼 2 곱하기 3은 6, 이건 참인 등식이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x 플러스 2라고 나오는 애는 뭐라고? 그냥 다항식이야. 그지? 문자가 포함된 식일 뿐이야. 근데 등식은 뭐라고? 등호가 포함된 식을 등식이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거, 항등식에 가장 나오는 주인공 2마리라고 하면 방정식과 똑같아요. 방정식에서도 주인공은 둘입니다. 누구? 문자, 등호. 뭐라고요? 문자, 등호. 이 2가지가 가장 기본이 돼요. 그럼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거 몇 개 안 되지? 안 돼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해서 그래?
사실 다른 시중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3단원 내용과 4단원 내용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등식 따로, 나머지 정리 따로 이렇게 이제 정석은 구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등식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정의라고 한다면 항등식의 성질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왼쪽 오른쪽에다가 같은 문자에다가 같은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항상 식이 성립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모양이 같아야 돼요. 무슨 모양이 같아야 돼요?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0을 만족한 얘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x값에 관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해봐. x값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려면 x에다가 얼마를 곱해버리면 신경 끌 수 있냐? 0이죠. 당연히 0이죠. 그래서 a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가 돼야 돼요? b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냥 ax 더하기 b는 0이 항등식이면 a는 0, b는 0. 그냥 a는 0, b는 0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a는 0, 왜 b는 0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또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cx 플러스 d를 만족하는 얘가 항등식이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모양이 똑같아야지만 아무 값이나 넣어도 식이 성립하겠죠.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A는 C여야 되고요. B는 D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를 얘를 만족하는 애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한다고? 마찬가지로 저 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개수는 0, 그리고 상수도 0이 돼야지만 항등식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항등식이 되는 경우에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힌트를 줄까요? 크게 3가지? 4가지? 근데 주로 나오는 내용은 거의 이거예요. 뭐예요? x의 값에 관계없이 그죠? x 대신에 뭐 땡땡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문자예요. 그냥 요거는 이렇게 땡땡의 값에 관계없이 그죠? 항상 성립할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의 표현입니다. 또 임의에 땡땡에 대하여 또 뭐가 있을까? 또 뭐 있었죠? 어떠한 값을 땡땡에 대입하여도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갑자기
사실 저 제일 위에 있는 것들만 제일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 요. 아니, 줄 맞춰서 쓰려고 그래요. 지우지 마세요. 임의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모든 임의의 x 대신에 땡땡에 대하여. 모든 땡땡에 대하여. 모든 땡땡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값을 땡땡에 대입하여도. 이렇게가 항등식이라는 멘트입니다. 문제의 이 네 글자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뉘앙스적으로 확인하세요. 이것도 외워서 쓰지 마시고 뉘앙스적으로 이런 멘트가 들어갔을 때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돼야 되냐면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네. 뭐라고?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네. 두 번째, 왼쪽 오른쪽 정리하면 모양이 똑같겠네. 그 왼쪽 오른쪽 모양이 정리하면 똑같겠네라고 하는 건 왼쪽 오른쪽 모양이 똑같겠네라고 얘기하는 건 한쪽으로 싹 다 몰았을 때 0은 0꼴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정리를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죠. 중학교 1학년 때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0은 0꼴이 나오긴 해요. 자, 여기까지가 항등식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럼 이걸 왜 항등식을 그렇게 강조하나요? 이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함이죠. 그게 어떤? 개념 한바닥 쓰고 나면 끝나겠네. 뭐예요? 미정 계수법입니다. 여러분들 다 처음 배우는 사람 없다고 했으니까 미정계수법이 뭐예요? 무슨 뜻이야? 몰라요. 그냥 미정계수법이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미정계수법이 뭐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르는, 특정되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 그래서 그 어떤 특정 문자를 제외한 또 다른 미지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계수에 붙어 있어서 그 값을 제대로 찾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정의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 성질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야? 정의가 뭐라고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뭘 할 것 같아? 막 넣어볼 거 아니야. 막 넣어도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 넣어본다가 우리 뭐라고 해? 대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무 값이나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성질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죠? 이게 항등식이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양쪽을 비교해요. 양쪽에 있는 개수를 비교를 해서 개수를 비교해서 그 값이 얘랑 똑같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는 예를 이용하는 게 바로 수치대입법. 그리고 요 내용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라는 애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A는 C이고 B는 D이다 라고 나오는 이게 계수 비교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개념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뭘 써야 되나요? 둘 다 연습하세요. 반드시 한 가지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밖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드물게 나옵니다.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만, 그건 특정 조건일 때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식, 뭐 QX라고 하는 애가 이 X-3에 붙어 있다? 여기 더하기 뭐 4래요. 얘가, 이게 FX래. 이때 F3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이건 뭐야? 등식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아, 뭐구나? 항등식이구나. 3. X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3. 그럼 여기다가도 뭐, 이쪽에 있는 X에다가도 뭘 넣어야겠다? 3. 넣어보는 순간 뭐가 돼요? 사라져요. 이렇게 저 덩어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덩어리를 날리는 용도로서 수치대입법만 쓰는 경우는 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이나 둘 다 써도 됩니다. 누가 그렇게 풀래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아, 얘를 애매하게 되겠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밑에다 쓸 걸 그랬나? 풀이 공간이 너무 안 나오는데? 자, 오늘 배울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뒤에서 하나 정도 더 쓰긴 할 건데요. 나눗셈 관련해서. 그거 말고는 어쨌든 큼직하게 배울 만한 건 오늘 할 개념은 이게 다예요. 나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정승재 강사님이 하는 얘기, 내가 맨날 아무리 백날천날 얘기해봤자, 니는 족밥이잖아요. 이렇게 오고, 그거 그래봤자 동네 강사가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할까봐, 정승재 강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베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나한테 수업을 들은 직후로부터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 내에는 나와 같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공부가 돼 있어야 한다가 정승재 강사의 지론이에요. 나 어떻게 수업했어요? 책 하나도 안 보고 여기서부터 그냥 얼굴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하나 봤죠. 요거 모든 땡땡에 대해 요거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요거 하나 봤어요. 이거 말고 제가 요거 책 본 거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머릿속에 이거를 안 보고도 좌라라락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공부를 하셔야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야만 머릿속에 남아요. 문제 100문제 푸는 게 낫지 않아요? 안 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별로니까. 기본 문제 100문제 푸는 거나 개념 문제 5번 써보는, 개념 5번 써보는 거나 개념 5번 쓰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선생님 좀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해가지고 제가 공부한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요. 그래서 성적은 잘 나왔고 그래서 이해는 잘 되셨고 공부와 관련돼서는 애지간하면 내가 맞아요. 그래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3-1번부터 한번 볼까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 3-1번 같은 경우는 어때? 뭘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둘 다 섞어 써도 돼.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의 값을 정하세요. 그러면 수치 대입을 할지 개수 비교를 할지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둘 다 해도 돼.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갖고 그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3-1번 같은 경우에 식이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cx 마이너스 d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하면 돼요? 사실 전개하면 돼요. 그죠? 얘를 해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면 되긴 합니다. 그죠? 뭐 cx 세제곱 2차 마이너스 c 더하기 dx 제곱 더하기 1차 마이너스 c 플러스 d c 플러스 d 상수 플러스 d 얘가 ax 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과 같더라. 아, 그래서 세제곱이죠. 그래서 차수 따로따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a는 c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c 더하기 d 다음 1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그리고 d는 3 이렇게 챙길 수 있겠죠. 아, d가 3이군요. d에다가 3 집어넣으면 1, 2, 마이너스 c 플러스 3이라서 c의 값은 얼마? 2가 되겠네요. c가 2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2 더하기 3 해주면 b는 5가 되겠네요. a, b, c, d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있잖아. 근데 말고 개수비교법으로만 해야 돼?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모두 된다고? 수치대입법을 써도 아무거나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고? 그럼 난 0부터 넣어볼래. 어때? 0 넣어도 등식 성립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항등식이잖아.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그 문자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왼쪽 다 0 집어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3이요. 오른쪽 다 0 집어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D요. D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수를 찾고 시작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요. 굳이 이렇게 싹 다 전개를 해야지만 D는 3이다라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2번요. 어떻게 갈래? 2번.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fx인데요. 얘가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래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의 값과 fx라는 식을 정하랍니다. 이것도 개수 비교로 할 수 있고 수치 대입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게 개수 비교가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fx라는 애가 필요 없어. 그게 뭐야? 거슬리죠. 그러니까 뭘 할까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까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는 b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죠? 또 하나 넣을 거 있는데 루트 3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x제곱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건 어떨까요? x제곱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요 왼쪽은 어쨌든 0이 될 거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 얘는 3. 그래서 3a 더하기 b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4 b는 3으로 나올 거고 몇 차씩? 4차씩. 그럼 여기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2차.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몇 차를 해야 4차? 1차. 그럼 fx는 어떤 모양이겠구나? fx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뭐 px 플러스 q 형태가 나오겠구나 라고 한 상태에서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 비교하시면은 몇? 1, 1, p, 1. 1. 상수항 1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3 곱하기 q, 3q가 3. 오케이. q는 얼마? 1. 끝.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이거 개수 비교가 가능하다고요? 예, 개수 비교가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에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px 플러스 q라고 하는 애를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라고 놨을 때 여기 없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최고차항이 p는 일단 1일 거야를 확정 짓고 나서 3차항 개수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식 전개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q라고 하는 값이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0인 애부터 찾아봐요. 3차가 0이래요. 3차가 0이래요. 그러면 q-1이라고 하는 값이 0이래요. q는 얼마구나? 1이구나. 찾으실 수 있다고요. 그럼 b는 얼마겠다? 3이겠다. 그럼 2차 한계수만 찾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똑같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개수비교법만이 답은, 수치대입법만이 답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는 이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려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같아요. 위정계수를 결정할 때는 뭐요? 개수비교법이 더 간단한지 수치대입법이 더 간단한지 어떤 게 더 간단한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아 나 이거 개념 좀 지우고 가도 되냐? 다 적었니? 이거 다 적었니? 이거 다 지워도 되지? (3-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 더하기 1의 제곱은 px의 제곱 더하기 1이래요. p0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구하랍니다. 3-2번 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p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잡아도 돼요. a가 0이면 1차식, a도 0이고 b도 0이면 상수항, 요런 모양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뒤에 저기 뭐야 px 플러스 1의 제곱이 px 제곱 플러스 1과 같고 p0가 마이너스 1이래요. 상수항 알려줬어요. 항상 언제나 0을 집어넣는 건 상수항입니다. 마이너스 1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ax 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돼서 사라졌어요. 는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1입니다. 헷갈려요? 잠깐만. 이렇게 돼요. 그죠? 정리해 보신다면 a제곱 x 4제곱 2ab x 세제곱 b제곱 x제곱 2 ax 4제곱 bx제곱입니다. 차수를 그럼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차피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보신다면 a제곱은 a이고 2ab는 얼마고? 0이고 b제곱은 얼마다? b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거나 1이 되거나 0이 될 수 있겠다. b도 1이 되거나 0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요식을 정리하면 a는 0이거나 b는 0이겠다. 둘 다 0이어도 되고. 그러면 첫 번째 a가 1이면 b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죠? a가 1일 때 b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px라고 하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두 번째, 만약에 a는 0이고 b가 1이라고 한다면 px에 대한 식은 x-1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a도 0이고 b도 0이면 px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선생님 이거 상수함수 말 되나요? 말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거 함수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값을 구할 수 있겠더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그렇게까지 많이 문제가 남지 않아서요. 지금 요거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할 거 설명하고 그 오답 프린트 뽑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갈게요. 3번은 필요한 거야. 3번은 요새는 잘 안 나오기 시작한 유형이긴 해요. 예전만큼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관계식으로 이루어진 항등식이거든요. 어떤 특정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가 성립하도록 이라는 거랑 저 밑에 있는 x-y를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조건이 주어진 항등식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서 동시에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따로 y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x 마이너스 3y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bx 더하기 by 더하기 2라고 놓고 x계수는 x계수끼리 y계수는 y계수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비교를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요.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x-y는 2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2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x랑 y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건데요. 저거 뭐라고 돼 있냐면 ax 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 더하기 4는 0을 만족시키도록 성립하도록 하는 abc 값을 구하라 라고 할 때 풀이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가져가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등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문자를 y 대신에 x-2를 사용한다면 y는 이미 x-2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항상 성립하는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x-2 더하기 c x-2의 제곱 더하기 4는 0 요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y는 이미 x-2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럼 그 x에 따라서 y가 결정될 건데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뭐 최고차항의 계수 a 더하기 뭐 b 더하기 c의 값은 0 1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c 도 0 상수항이 4c 더하기 4 도 0 그래서 c의 값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의 값은 2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틀렸는데? 뭔가 계산을 부호를 잘못 cy인데 cy 제곱으로 갔어요. 죄송해요. cy인데 cy 제곱으로 갔어요. 예. 오케이. a 더하기 b는 0 1차항계수 마이너스 2b 더하기 c 도 0 상수항 얼마? 마이너스 2c 더하기 4 도 0 그래서 c의 값이 2 c의 값이 2니까 b는 1 b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로 풀던가 아니면 수치대입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개수비교법이잖아요. 그죠? 이건 개수비교거든요. 개수비교예요. 그치? 덩어리, 개수, 최고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모두 다 0이다를 만족하는 개수비교법이라고 한다면 x-y는 2를 만족하는 값을 대입해도 돼요. 예를 들어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2하고 0 집어넣어볼까? x에 2를 집어넣고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2 빼기 0은 2가 되니까 등식을 만족할 거고 여기에서 값을 적어주면 4a 더하기 4는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와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볼까?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y에다가 2를 집어넣을까? 그러면 0, 0, 2 그럼 2c 더하기 4가 0이기 때문에 c의 값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잠깐만 뭐 틀렸나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죄송합니다. 난 마지막 세 번째로 뭐 1하고 마이너스 1 아까 내가 얘기했던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식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데 a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c는 2라고 했습니다. b 얼마? 1 나오죠. 굳이 식으로 정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들을 대입함으로써 미정계수를 구할 수도 있더라.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됐을까요? 한 가지 틀에 갇혀있지 마세요. 무조건. 선생님이 알려준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으니까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지. 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계속 두 가지 방법 이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적 사고를 해봐! 라고 하는 것만큼 막연한 말이 없거든요. 그 창의적이라는 게 뭔데?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 중에서 창사 수업이라고 하는, 창의적 사고력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신 적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 수업을 진행해봤음에도 내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공부에 도움 됩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99%는 다 선생님이 푸는 거 구경하고 있잖아요. 우와, 왜 이러고 있으면 그냥 뚝딱 하고 넣어. 심지어 그 창사 수업은 숙제도 별로 안 내줘. 그래갖고 그냥 그 시간대는 애들 노는 시간이야. 선생님만 앞에서 막 바빠.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대뜸 여러분들한테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그 방법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럼 생각해본 적이 없는 너네들은 뭘 하겠냐? 그게 창의적 생각, 사고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혹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건 알죠. 수학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맞는데요. 수학은 힘들고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는 사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그냥 여기 끌려갖고, 시간 때워야지. 선생 진짜 말 뒤지게 많네. 이런 거 말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나 조금 욕심 좀 내볼까? 옆에 있는 애들보다 쟤보다는 잘하고 싶은데. 쟤가 나 무시해. 내가 족밥으로 봤던 애가 갑자기 옆에 와갖고 자기 막 공수 투하고 있대. 자기 막 미분적분하고 있대. 막 이러면서 깝죽깝죽거리고 있으면 너무 꼴배기가 싫어. 내가 적어도 저놈 시키보단 잘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창의적인 사고력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기요. 의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풀기요. 그러니까 맞은 문제들, 쉬운 문제들도 포함해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수치 대입으로만 풀어야 되냐, 개수 비교도 있다. 굳이 개수 비교로만 해야 되냐, 수치 대입도 있다. 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혼용해서 썼던 것처럼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으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답지 없는 풀이로요. 맞은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풀 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고민해보세요. 처음에 머리 안 굴러갈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돌이 진짜 거의 정육면체예요. 안 굴러가요. 굴리다 보면은 이제 모서리가 닳고 닳아서 점점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해버릇해야 굴러가요. 자, 나눗셈과 항등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하는 파트도 사실 항등식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결국엔 12라고 하는 애를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2이고 나머지가 2 나와요 라고 하는 요 검산식.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간다고?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걸 등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A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한다면 항상 검산식을 이용해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A는 BQ 플러스 R이더라.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했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최고차항의 차수를 계속 맞춰서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그 나누기가 종료되는 시점 자체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시점 자체가 뭐예요? 나머지가 나누는 애보다 차수가 작으면 더 이상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요? B의 차수는 반드시 아래 차수보다 커야 된다고. 크거나 같은 것도 아니에요. 커야 돼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무조건 항등식이 됩니다. 이 내용이 나머지 정리의 밑밥이에요. 응? 봐봐. 보기 1번만 봐봐. 보기 1번. 그 바로 밑에 있는 보기 1번. 유제 말고 보기 1번 한번 보시면 x에 관한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를 x-1, x-2로 나눌 때 1번, 보기 1번에 x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에 대해서 x-1 곱하기 x-2로 나눌 때 첫 번째 나머지가 3x 더하기 4가 되도록 모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죠. 어떤 식을 x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는 식을 뭐로 나누면 x-1 곱하기 x-2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올 거고 몰라!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 거다. 나머지가 3x-4가 나올 거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몰라! 하지만 우리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모르면 지워버리면 되죠. 모르면 지워버리면 되죠. x에다 얼마를 대입해서 0을 대입해서 x에다 1을 대입해서 그지? 뒤에 있는 요 i가 0이 되면서 덩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1 대입하면 얼마? 1 플러스 p 더하기 q. 그럼 우변은 얼마? 마이너스 1. 식 하나 찾았네. 두 번째 식은요. 2도 가능하죠. x에다 2 집어넣어봐요. 2 집어넣으면 얼마요? 8 더하기 2q 더하기 2p 더하기 q고요. 그러면 여긴 또 0이 될 거고 얼마? 2죠. 정리해볼까요? 7 더하기 p는 3, p는 4, 5, q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아닌데? P4 맞지 않아? P4 P4가 아니군요. 계산을 잘못했구나. 다시 7 더하기 P구나. 7 더하기 P는 3이고요. P가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3, Q는 2네요. 이렇게 어떻게 구했는지는 그냥 정리해서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두 번째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라는 말은 그럼 뭔 말이야?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요 멘트와 요 서로 같은 말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은 그럼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B가 A의 인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왜? 써봐. A가 BQ래. 제가 얘기했었죠.
어떠한 하나의 무언가가 두 개의 곱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이 두 개를 각각 A의 뭐라 부른다? 인수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거꾸로 얘기하면 B는 A의 인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선생님 별거 아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걸 까먹어서 틀리잖아요. 그죠? 자, 2번. 그럼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한 번씩 써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가 뭐로 나누었을 때 x-1과 x-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더라.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x에다 1 대입해서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 나와요. 또 두 번째 x에다가 2 대입하면 2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8 나와요. 로 계산해서 p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q가 6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등식이 결국엔 근데 이렇게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무엇이기 때문이다?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이다. 타이틀. 요 놈은 다 바로 요 놈은 항등식. 얘는 항등식이에요. 그럼 3-4번 한번 봐봐. 어? 아, 어? 내가 니네들한테 시험지를 줬어야 되지 않냐? 저번 시험? 저번 시간? 이따가 예, 내려가서 드릴게요. 이따가 내려가서 드릴게요. 그거를 깜빡했네. x에 대한 자 1번 x에 대한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뭐로 나누어질 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q로 나누어 떨어질 때 뭔가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없을 거라고요. 상수 pq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qx를 찾으시긴 해야 돼요. 아니면 통째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통째로 나누는 게 대체 뭔데요? 이거요. x 세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을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q로 그냥 나누는 거야. 식은 뒤지게 복잡해지겠지만 답은 나올 거라고. 봐봐. x 곱하면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px 짠 마이너스 4x제곱 왜 p야? q 더하기 p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8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4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q가 돼서 요 식은 p 마이너스 q 더하기 16x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4q 마이너스 8이 되는데요. 요 값이 얼마라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x에 대한. q는 얼마? 2. q가 2니까 p는 얼마? 마이너스 14. 이렇게 한 방에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qx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미지수를 잡아야 돼요. 누구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x로 잡을 수 있는데 여기 값을 모르니까 잠깐 a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누가 없어? 누가 없어? 2차항이 없어. 그래서 2차항을 비교해봐. 얼마? a 더하기 4거든? 2차. 그치? a 더하기 4가 얼마라고? 0이라고. 아하! a는 마이너스 4네? 그치? 그럼 다시 x 마이너스 4로 바꾼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1차항 개수가, 그러니까 상수항 개수가 얼만데? 마이너스 4q인데 그 값이 얼마라서? 마이너스 8이라서 아하! 그래서 q는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단 1차항 개수가 p인데 여기에 1차항 개수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q니까 얘 얼마? 10 마이너스 14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4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식이 많이 번거로워져서 그렇지 사실 얘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는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얘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연습할 때는. 2번 넘어갈게요. 그냥 똑같이 식 세우고 푸시면 돼서 제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일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들 저것도 세로셈 나누기로 한 번에 퉁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요거 B의 차수보다 R의 차수가 작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생각해야 될 거. 예를 들어 2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얘는 최대 몇 차식이겠구나.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최대, 제일 커봤자 몇 차식이 될 수 있겠구나? 1차식이 될 수 있겠구나. 왜? 얘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지? 2차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1차밖에 안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한다?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일반항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몇 차로 나눴으니까? 3차로 나눴으니까 3차보다 작은 일반식 어떻게 나와요? 2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올 겁니다만 여기서 a는 0이어도 돼요. a는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5차식으로 나눴다 그럼 4차식 써주시고 1차식으로 나눴다 그럼 상수항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5번 한번 가볼까요? 3-5번에 1번 3-5번에 1번 다항식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3이라는 식을 x-1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를 구하래. 뭐라고 쓰고 시작하라고요? 몇 차식? 3차식. 우선아, 그러면 이거 몇 차식으로 써달라고? 다시, 우선아, 이거 몇 차식으로 나눈 식이야? 3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몇 차라고 써줘야 된다고? 2차의 일반항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눈 뜨고 집중해.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넣어보면 돼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보고 1을 집어넣어보고 2를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실은요. 이 정석 교재에서 나와선 안 될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문자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이 나오고 있어요. 문자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을요.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끽 해봐야 문자가 2개인 식이고요. 사실 정석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로 배우셨다면 2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배우셨다고 할지라도 문자가 3개인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풀어야 되는 식의 문제입니까?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푸는 거예요?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x, y에 대한 2개의 식이 있는 걸 연립해서 어떤 식을 만들죠? x는 뭐라고 하는 값 하나를 찾죠. 미지수가 몇 개? 1개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문자가 2개인 식 2개를 연립했을 때 문자가 1개인 식 하나가 나와요. 이건 뒤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할 내용인데 지금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자꾸 뒤죽박죽 수업하게 돼서 짜증나긴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얘기를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건 미지수를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2개이고 문자가 2개 있는 경우에 얘를 연립한 걸 통해서 식 1개와 문자 1개를 남기게 되면 돼요. 그럼 만약에 문자가 3개가 있고 식도 3개가 있다면 뭘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식 2개, 문자 2개로 하나씩 줄여가면 돼요. 니네 혹시 카드 게임 중에 유희왕이라는 게임 아냐? 겁내 씹덕 같은 게임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신 적이나 들은 적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카드를 내기 위해서 뭐 저 밑에 있는 카드를 제물로 바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해갖고 이 코스트를 소환해서 이 코스트 뭐 요 코스트만큼을 소비해서 얘를 소환한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문자 하나를 소거한다 예요. 식이 하나가 문자 하나 잡고 이렇게 같이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문자 하나를 소거합니다. 자, 식 하나를 그렇다면 자, 그게 연립 방정식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면 여기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여기다가 x에다 1 대입해봐. x에다 1 대입해봐. 그럼 얼마야? 1 대입하면 1이에요. 1 대입하면 얼마라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1이에요. 내가 계산할게요. 이쪽은. 그 다음에 2 대입해봐요. x에다가 2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16 더하기 16이니까 32고요. 마이너스 8 더하기 600이 3이니까 24에다가 30에다가 27이네요. 그럼 얼마?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뭐 27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래요.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왜? 요거 덩어리 계속 날려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 16 빼기 16이니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9. 그럼 얼마예요?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하라고요? 문자 3개, 문자 3개, 식 3개. 그러면 요래 연립을 하든 어떻게든 연립해서 한 문자를 죽여버려. 어떻게 죽여요? 누구 없앨까? B? C? C가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여기 다 111이라서. 그럼 여기를 1번씩, 여기를 2번씩, 여기를 3번씩이라고 한다면 2번 빼기 1번 하고 3번 빼기 1번 하고 할게요. 어때? 그럼 C가 딱 깔끔하게 사라질 것 같은데. 2번 빼기 1번 하면 어떻게 돼요? 2번에서 1번 빼면 3A 더하기 B는 26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3번 빼기 1번 하면 어떻게 돼요? 3A 마이너스 3B가 굉장히 곤란하네요. 3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20. 저 이거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빼기 3이니까 14, 17이죠? 예. 14 더하기 3을 19라고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3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26.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얼마? 5. B는 11. 그럼 C는 얼마? 마이너스 15. 그래서 뭐라고요? 5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1x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식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더러워요. 하지만 구했죠? 결국엔 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안 하고 싶었어요. 저 지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정석 교재가요, 이 문제만 지운다고 끝나지 않아요. 문자 3개인 게 되게 너무 자주 나와서 이걸 좀 잡고 가야 될까 싶어서 네, 얘기했습니다. 다음. (2번) x 4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애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몇 차식이니까? x 4제곱 더하기 2예요. 오케이. 몇 차식으로 나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는 1차. 써놓고 고민하시면 되겠죠. 얼마로 집어넣어서? 2를 집어넣어서 선생님 근데 x에다 2를 한번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는 18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 하나 확인했거든요. 근데 또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올 텐데 그럼 식 하나는 어디서 찾나요? 변형을 통해서 찾아줍니다. 얘를 변형하면요, b 대신에 18-2a라는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신다면 x 4제곱 더하기 12라고 하는 식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플러스 ax-2a 더하기 18이 나와요. 오케이? 만약에 이 18이라고 하는 값을 이 항에서 한번 본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될 거거든요. 무슨 짓을 하고 싶냐면 전체 모든 항에 x-2라고 하는 인수를 만들어서 지울 겁니다. 요 식을 전개하시면 x-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라고 나올 거예요. 가 x-2의 제곱 더 qx 더하기 a 곱하기 x-2인데요. 이 식은 어차피 이미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라는 걸 만족하는 동안에는
저 x-2의 곱해진 덩어리와 x-2의 곱해진 덩어리의 값은 어차피 같을 거야. 그래서 약분해도 돼요. 함부로 원래 약분하는 거 아니죠. 원래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는데 얘는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하시면 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애가 x-2qx 더하기 a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2를 집어넣어 2를 다시 한번 대입하시면 x에다 2를 한번 다시 대입하면 얼마야? 4 곱하기 4, 8에 32. a는 얼마? 32. a가 32니까 b는 얼마? 어우씨 어마어마한데? 마이너스 64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냐? 6인가? 36? 아니 46? 마이너스 46인가요? 그래서 오케이. 나머지는 얼마? 32x 마이너스 46이군요. 라고 계산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연습 문제는요. 이번 연습 문제는 1번, 3번, 7, 8, 10, 11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RPM은요. RPM은 124번부터 142번입니다. 다시 RPM이요. 뭐요? 124번부터 142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저기 정석 유제와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13, 7, 8 7, 8 10, 11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요, 우리 저번 시간 숙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 좀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우리 저번에 아까 보니까 공통으로 틀린 문제 있던데? 2-8번인가 2-9번인가 뭐 이런 거. 공통으로 틀리신 거 같던데? 정석의 연습 문제 중에서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9번이.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서 푸신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손을 못 대신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원래 1번하고 2번, 3번, 1번하고 2번 중에서 진짜 도저히 저것들 하면은 손도 못 댈 것 같아서 저거는 안 건드렸고요. 사실은 2-3번도 하고 싶었는데 참았고요. 2-6번하고 2-9번, 2-11번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죠. 2-6번 같은 경우에 소인수 구하라고 할 때는 저거 2의 몇 제곱? 2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를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거 얼마예요? 4097이죠. 전 이거를 알아요.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걸. 그리고 2의 11제곱이 2048, 그 다음에 2의 12제곱이 4097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떠한 곱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얘는 2의 6제곱 빼기 1과 2의 6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요? 63 곱하기 65로요. 선생님 여기서 더 해도 되지 않아요? 되는데요. 이게 더 빠르지 않아요? 끝. 그죠? 만약에 얘를 여기까지 하신 분들 2의 뭐 세제곱 빼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에다가 뭐 여기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얘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신나게 막 인수분해에 빠져가지고 인수분해만 뒤지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9번. 2-9번에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가 그러니까 다 이제는 보이니까 알겠지만 만약에 C제곱 더하기 D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이라고 하고 여기서 AC 더하기 BD가 1이라고 할 때 AD 마이너스 BC의 값은 뭐야? 라는 문제에서 자,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ACBD가 보여야 돼요. ACBD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무슨 짓을 하면 조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곱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곱하면 1이 나올 거예요. 전개해볼까? 전개하시면 아직도 안 나와요.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D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은 1. 아직도 안 보이거든? 하지만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C와 BD를 세트로 묶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식을 A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을 세트로 놓고 나머지 A제곱 D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을 세트로 놓는다면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다? 합의 제곱 빼기 2곱 아니면 차의 제곱 더하기 2차 2곱 그죠? 요것들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AC 더하기 BD 제곱 마이너스 2ABCD 나오고요. 우리 AD-BC를 써야 되는데 AD-BC의 제곱 쓰시면 플러스 2ABCD 나와요. 뭐라고요? 얘네 둘을 더한 값이 1인데요. 얘도 1이고요. 얘는 이쪽만 남게 돼요. 그래서 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1번은 너무너무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사실은 오히려 중요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모양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0.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각각 더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예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애가 반드시 0이 돼야 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2-11번은 맞으셨을 겁니다. 변형식을 기억하셨어야 되죠. 아까도 계속 강조합니다만 영어 문제 푼답시고 영어 단어 안 외우고 문법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멍청이들은 없다고 했죠. 근데 수학은 꼭 공식도 제대로 안 보고 개념도 머릿속에 없는 상태로 문제부터 대뜸 푸는 정신 나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공부는 개념 공부가 우선 영순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하시면 2분의 1 중괄호 a-b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될 거고 그 값이 0이다. 즉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될 수 있으려면 실수 조건 하에서 반드시 얘는 0, 0, 0이어야 한다. 따라서 뭐 a는 b는 c여야 한다. 그래서 정삼각형 이렇게 조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RPM 같은 경우에서는 별표 칠 만한 문제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지금 이제 각각의 제가 숙제를 따로따로 좀 정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요거 있잖아요. 제가요. 시연이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남자분들 남삼 같은 경우에는 오답 프린트를 숙제로 해오시고요. 우리 여하구님께서는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하세요. 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가 우리 남삼 토요일 9시에 봐요. 우석이 안 된다고요? 네, 2시에 봐요. 고딩들이랑 같이 해서 봐요. 오늘 단원 테스트 내용은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죠? 인수분해.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수정을 거의 한 절반 정도 똑같은 문제 그대로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오답 정리만 제대로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진짜 그냥 베껴 쓰지 않고 머릿속에 숙지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 무난하게 통과하실 거예요. 자,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일단 촬영 마무리하고 그러고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 질문 받을 수 있으면 받던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